아버님, 어머님, 지금 당장 통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65세 넘으면 누구나 받는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통장에 이 금액만 넘어도 내일부터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매달 34만 원씩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인데 통장 잔고 하나 때문에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억울한 건요. 그 돈이 자녀가 잠깐 넣어준 돈이든 보험금이든 묶여있던 적금이든 무조건 있는 돈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돈 잠깐 맡겨놨던 건데요. 쓰지도 않았고 제 돈도 아닙니다. 이런 설명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기초연금을 매달 받는데 누군가는 같은 나이에도 단 한 푼 못 받습니다. 모르면 손해고 알면 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기초연금 정보와 연금이 끊기는 정확한 기준, 꼭 피해야 할 실수들, 그리고 연금을 다시 받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왜 어떤 분은 기초연금을 받고 어떤 분은 한 푼도 못 받는 걸까요? 먼저 2025년 최신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최대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7,700원이 올랐죠.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단독 가구 기준 15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작년에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신청해볼 기회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 1만 원만 초과해도 바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분이 계신다면 112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188만 원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서 최종적으로는 131만 6천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월급이 높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까지 다 따져서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소득은 없고 그냥 예금으로 1억 원 정도 통장에 넣어뒀다고 해볼까요? 그럼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 기본 공제를 먼저 뺀 뒤 남은 금액만 계산합니다. 1억 원이라면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8천만 원의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어 월 약 26만 6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게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재산이 많으면 넌 여유 있으니까 연금 줄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계산해버리는 거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례,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집도 없고 일도 안 하는데 왜 나만 못 받아요? 하고 억울해하셨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2천에 살고 계셨고 소득도 없고 자식 도움 없이 혼자 사는 분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탈락. 이유는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다는 거였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보지만 그대로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 사례, 박철수 할아버지입니다. 월 50만 원짜리 월세 수입이 있고 예금이 약 7천만 원 정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 둘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했을 때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기초연금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배우자 소득과 재산까지 전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남편이 직장 다니고 있어서 월급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내가 조그만 임대 수익이 있으면 내 개인 상황과 무관하게 가구 전체 소득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는 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해도 알고 보면 탈락 통보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피해는 대부분 몰라서 생긴 실수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9가지 실수 중 단 하나만 걸려도
기초연금은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첫 번째 실수 가족 계좌에 돈 잠깐 넣었다 빼는 행동. 우리 집 애들한테 잠깐 맡겼다 뺀 건데요. 이 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힌 기록은 자산 이동으로 인식되고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타인 명의로 적금 넣었다가 본인이 찾는 행동. 아들 이름으로 적금을 넣었다가 나중에 엄마가 찾아가면 본인의 금융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싸게 넘기는 행위.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넘기면 그 차액만큼은 증여로 보고 기초연금에서도 재산이 줄었지만 실질은 그대로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실수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 아무 소득 없는 척하는 것. 소득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만 유지되어 있으면 추정소득이 계산됩니다. 다섯 번째 실수 고급 자동차 보유. 2025년 기준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 실수 보험 해약하면서 환급금 수령. 오래된 보험 하나 정리했을 뿐인데 그 환급금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연금이 탈락된 사례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실수 자녀 명의 통장을 대신 관리하면서 자유롭게 출금. 자녀 이름이지만 부모가 자유롭게 쓰면 사실상 본인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여덟 번째 실수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행동. 요즘은 국세청과 연동된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월세 수익이 파악됩니다. 아홉 번째 실수 5년 이내에 재산을 갑자기 정리한 경우. 기초연금은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등도 모두 살펴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가구 단위로 소득을 이해하세요.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따집니다. 내가 어려워도 배우자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 금융재산은 5년 전부터 천천히 정리. 갑자기 예금을 정리하거나 부동산을 팔면 그 기록은 고스란히 금융재산으로 환산됩니다. 5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천천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준비 차량은 한 대, 가액 4천만 원 미만으로.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전액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네 번째 준비 사업자 등록 반드시 정리. 사업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준비 자녀 명의 자산 점검.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넣고 부모가 직접 관리하거나 찾는다면 사실상 부모 자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못 받습니다. 실제로 이영희 할머니는 나이도 70세가 넘고 소득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대상이겠지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으셔서 3년 동안 단 한 푼도 못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왜 이제 오셨어요? 하고 묻자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며 씁쓸하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2025년 신청 정보. 신청 대상 1960년생 어르신들.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가능.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결론은 단순합니다. 나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일수록 더더욱 신청하셔야 합니다. 되면 매달 연금 받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알 수 있거든요. 신청 안 한 게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분들 많으시죠? 이 돈으로는 약값도 빠듯한데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면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집은 여전히 본인 명의로 남아있고 살고 있는 동안 절대 쫓겨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도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논밭,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보다 매달 20만 원에서 80만 원 이상까지 생활비가 생긴다면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도 활용하세요. 하루 2-3시간
주 3회 정도의 활동으로 한 달 기준 약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이 활동비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도 확인하세요. 조건에 해당되면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까지 나라에서 지원해줍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평생을 가족 위해, 자식 위해 아껴오셨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한 번쯤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복잡해서 귀찮아 이렇게 넘기기엔 기초연금은 매달 수십만 원, 앞으로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신청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모든 걸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꼭 이번엔 여러분 손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체크리스트. 선정 기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 근로소득 공제 112만 원 적용 확인. 고급 자동차 기준 4천만 원 이상 점검. 9가지 실수사항 재검토. 필요시 재산 구조 조정. 기초연금 신청 1960년생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추가 혜택 검토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인 일자리, 기초생활수급. 여러분이 모르셔서 손해보는 일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과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든든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